어제 예화랑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비밀사무소 강남의 비밀사무소 여기에 민주당 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신용환 교수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현장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모습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이 비밀사무소가 이제 비밀이 아닌 모두 다 드러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뭐 현장에서든 뭐 자료로든 여러 가지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 네, 뭐 사진 모습도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여론조사 관련된 사항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캠프 모습도 그렇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니까 또 어떠신지 보고 계셨는데 네. 잘 나옵니까? 어제 날씨가 춥더라고요. 네.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고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일주일 전 11월 11일 날 그 강남 쪽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밤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제가 이제 18일이었잖아요. 불과 딱 정확히 이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제 펜스가 쳐져 있고 간판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진에 볼 때는 네네. 다 이렇게 간판이 있었는데 예, 좀 전에 이렇게 없었구나. 의원님들이 들고 계신 게 이제 사진. 비포 사진이고 비포 애프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뭐 그 분들은 네. 아마 리모델링이든 뭐 신축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사 명목이겠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예화랑 간판이 앞쪽이고요. 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문 쪽이 있는데 일종의 그쪽에 그 안에 거 폐기물처럼 이제 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단순 폐기물은 아닌 것 같고 미술 작품 같이 하는 것도 쌓아놓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일종의 증거인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좀 더 검토는 필요하긴 하겠죠. 네, 일단은 이 서울 강남에 있는 예화랑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뭐 그 교수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무실. 그러니까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그게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약간 쉬쉬하면서 하는 분위기로 비추어 보면 아마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장소 이런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안 했겠죠. 짐작해 보면. 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에 이제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이 실평수가 한 50에서 60평 이상 되는데 강남 가로수길에서 그 정도면 뭐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죠. 그럼요. 비싼 임대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가로수길에 아주 그 대로 가로수길 2차선 그 도로 바로 옆에 메인 있는 도로 거거든요. 옆에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지급됐으면 다시 뭐 증빙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죠. 근데 그걸 내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었다. 후보 관련된 사무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식 해명은 해명 안 나오는데. 비공식적 해명이 하나 있죠. 권영세 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죠. 그래서 엊그제 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께서 보낸 문자를 오픈을 했죠. 그 문자에 보면 가로수길 저 예화랑의 주소가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신주수, 구조수까지 해서 찍혀 있고 여기로 이제 오시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권영세 의원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을 어딘가 인터뷰에서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께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자동 녹음 같은 게 있을지 몰라서 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날이 서로 화해처럼 이렇게 있던 자리고 마침 평택에 뭐 소방관들 위로 격려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그날 맞아요. 싸우다가 국회에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떠났던 그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밤 10시가 넘었다.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여기 가서 뭐 음식 시켜 먹자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예화랑 이 사무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늦었으니까 또 코로나 집합 금지가 있을 때니까 각자 거기 가지 말고 각자 이제 먹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여기 가서 밥 시켜 먹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 그리고 각자 먹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평상시 지금 어떤 답하듯이 물론 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마치 이제 남의 사무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뭉개고 하는 걸로 보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선거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었다 하겠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평소 상시적으로 쓰는 공간, 편하게 쓰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남의 사무실에 가서 밥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아니 그 남의 분명히 밤 10시가 넘었고 오늘은 거기 가지 말자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도 여러 추정들이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와 어쨌든 관계가 그렇게 뭐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노출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장소가 선거 때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 맞다라는 정황 증거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코멘트는 하세요. 그런데 단 한 분도 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만 나는 가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김용남 의원도 확인을 해준 적이 있죠. 본인도 맞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들었다고 하세요.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어떤 서류를 뭐 빨리 해서 달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라. 그쪽에서 거기에 빨리 가서 저 보고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오너인 김용식 씨를 소개해 줄까? 그분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소개를 해줄까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당시에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많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그 오너라고 해서 제가 소개받아서 하면 마치 이게 그 다음날 얼굴 봤을 때 이 자식 뭐 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분은 모릅니다. 그분 패밀리들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정말 말처럼 자리를 이제 하나씩 다 받은 셈이죠. 그 자리가 높든 낮든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취재 영역이겠고요. 좀 핵심 자리에 간 거네요. 인수위 그 당선인 비서실로 간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간 거죠. 그리고 그 김방은 씨도 청와대 이제 기존에 이전하면서 그걸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아마 뉴스에 우리가 뭐 갤러리로 활용한다, 뮤지엄으로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이잖아요. 또 거슬러 가면 호바나 콘텐츠도 그런 류의 일들을 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새롭게 활용하는 TF, 정부에서 만든 TF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크게 보면 그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돈을 내지 않았으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불법 선거 사무소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받고 또 이 두 분께서 오너 그 패밀리 두 분께서 각각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두 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원금을 냈다라고 그건 확인이 돼 있죠 선관위. 그거는 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액 장소 보험금. 제공 받고 뒤에 어떤 자리를 갔다. 그럼 아하. 법적으로는 그게 수뢰후 부정처사죄라고 합니다. 음. 자, 어쨌든 아마 어떤 실정법에 저촉될까 우려가 돼서 그런지 일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게 위법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또 잘못하다 보면 근데 뒤에 가서 해명이 완전히 꼬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 거짓을 또 했는데 뒤에 가서 누가 예를 들어서 현장 다른 분들이 현장 뭐 회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수수 불가겠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역으로 일반 예. 국회의원분들 같으면 6개월 공소시효가 맞아요. 끝났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공직선거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이렇게 형량을 놓고 뭐 민주당 뭐 400몇 억을 토해야 된다 막 네. 하는데 뒤집어서 보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아마 이제 재임 중에 내란 외환해제 외에는 소출을 못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아마 많이 그걸 앞세우면서 지금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이 현 정부 들어서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분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거의 다 사실이었어요. 아, 어떤 게 있었죠? 수도 없이 많이 수도 없이 있었죠. 명태균 씨 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네. 제가 제가 처음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활용되었다라고 하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네. 한 3일 정도 후에 바로 고소가 이어졌죠. 만 이틀 3일 후에 이어졌죠. 네. 이 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틀렸다. 고소고발 안 했습니까? 엊그제 기자분 골프장 뭐 CBS 취재했다고 기자. 바로 뭐 입건이 경찰에서 됐어요, 입건하고 지금. 뭐 이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아하. 아마 바로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아하. 대부분 입 다물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뭐 시중에 찌라시에 도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했을 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 보면 네.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 그리고 이 명태균 이 카톡 공개가 됐을 때 그 네. 오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로 친오빠다. 네. 바로 입장을 내고 네, 대응을 네. 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이 있고 이게 뭐 맞다 하면 대응을 하는데 네, 네.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뭔가 있다. 네, 네. 어... 자신 있는 건 법적 조치든 뭐 바로 이제 예, 대응을 하든. 발표하든 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예화랑 이 사무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성이 근데 저는 가능이 이제 그 보인다라고 가능성에 보시는 거네요. 대해서 제기를 했고 뒤에 이제 가능성이? 취재 영역에서 네. 상당 부분 취재하면서 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연세대학교 이철우 교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 뭐 뉴스토마토 보니까 안에 사진까지 이제 나오던데 아마도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면 네. 거기서 같이 이제 회의하고 했던 분들이 어떤 말씀이 또 있겠죠. 직접 거기서 정말 회의를 하고 윤 뭐 후보와 같이 자주 이제 뵀던 분들이 입을 지금은 열어야 대부분 되죠. 이제 소위 이 현 정부 들어서 좋은 자리 또는 네. 한 자리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하.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좀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심의 추가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7, 8년 전에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봤죠. 떨어지는 칼날은 정말 끝없이 무섭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지금 약간 반등한다고 하지만 지금 반등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또 오버하잖아요. 상당수의 뭐 보수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뭐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뭐다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하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주택 가격이든 주식 시장이든 네.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오버하는 순간 그 뒤에 떨어지는 칼날은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이 부분. 이게 법조인들의 거의 대체적인 견해고 네. 실제로 이제 이게 나아가면 만약에 특검 기타 탄핵 사유로 간다 그러면 그 사유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지금 선고받았다라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깽가리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현상이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보자고요. 동렬에 올려놓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과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과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잘 나가고 본인들이 인정받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더 높게 평가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아주 이건 현상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네. 전혀 별개의 영역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지율은 물론 약간의 연동은 있을 수 있는 건 뭐 현실이지만 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당신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점을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서 답을 구해야지. 본인들은 계속 거짓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상대만 밟아 죽인다,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더 인정받는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네. 그 정도에 머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